네, 저희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강의할 제목은 대동맥 질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좀 무시하죠. 그래서 이 대동맥 질환은 앞서 우리 뇌동맥류처럼 좀 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질환이고 갑자기 이렇게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병이라서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대동맥 질환에 대한 어떠한 것들이 있고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동맥은 일단 몸에서 가장 큰 혈관이고요.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을 동맥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혈관을 대동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많은 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 대동맥은 압력도 많이 받고 그 많은 혈량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튼튼한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혈관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제 병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그림과 것처럼 심장에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심장에서 이제 혈관이 이제 시작돼서 나오는데요. 큰 이제 몸의 이제 가장 가운데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동맥이. 그래서 쭉 뻗어 나가면서 각각의 머리로 가는 혈관으로 분지하고 머리, 팔로 가는 혈관으로 분지되고 그다음에 복부 쪽에서 이제 뭐 간, 신장, 소장, 대장 그리고 마지막에 다리 쪽으로 혈관이 이렇게 뻗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장 큰 축이 되는 혈관을 대동맥이라고 하고요. 대동맥은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심장에서 바로 나오는 입구 쪽을 대동맥 근부라고 하고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상행대동맥, 그다음에 이렇게 휘어지는 부분을 대동맥 궁이라고 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을 하행대동맥이라고 합니다. 또한 배 쪽에서는 저희는 따로 복부 대동맥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맥 저희가 다루는 대동맥 혈관 질환에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급성 대동맥 박리증이라는 게 있고요. 대동맥류라는 병이 있습니다. 앞서서 뇌동맥류라는 병을 들으셨잖아요. 대동맥류는 저희 대동맥이 풍선처럼 이렇게 커지는 질환을 얘기하는 거고요. 커지면서 점점점 커지다가 언젠가는 파열이 터지기도 하겠죠. 대동맥 박리증이라는 거는 약해진 혈관벽이 찢어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병들을 통칭해서 급성 대동맥 증후군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급성 대동맥 증후군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대동맥이 생긴 병 중에서 굉장히 위급한 상태의 질환들을 얘기를 하는 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중막과 내막, 혈관벽이 파열되면서 발생하는 질환들이고요. 대표적인 질환이 앞서 말씀드린 대동맥 박리증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그 대동맥 병 내 혈관이 조그만 혈관이 파열되면서 피떡이 생기는 병내 혈종이라는 병도 있고요. 동맥경화가 진행하면서 궤양이 생기는 병, 그러니까 동맥벽에 구멍이 생기는 질환도 있고, 아까 대동맥류, 혈관이 막 커지다가 뻥 하고 터지는 그런 질환도 이 급성 대동맥 증후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동맥을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막, 중막, 내막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본 사진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동맥에 있는 안쪽에 있는 막이 쫙 찢어지면서 쭉 혈관이 전장이 다 찢어지는 질환을 대동맥 박리증이라고 하고, 일부 혈관 내에 혈종, 피떡이 생기는 병을 병내 혈종이라는 말로 이렇게 저희가 명명을 하고 있고, 이렇게 궤양, 구멍이 나는 병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시는 CT 사진은 대동맥이 파열된 환자의 사진인데요. 이미 대동맥이 파열이 돼가지고 가슴 안에 피도 고여 있고, 보면 대동맥 박리증도 진행돼 있고, 궤양성 병변도 있고, 병내 혈종성 병변도 다 관찰이 됩니다. 이 질환들이 다 이렇게 한 통속입니다. 이렇게 서로 원인과 결과가 되는 질환이고요. 그래서 대동맥 박리증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대동맥이 내막이 찢어지면서 혈관이 전장이 다 찢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층별로 돼 있는데 내막하고 중막 사이를 혈류가 통과하면서 가성혈관, 진성혈관으로 분리되면서 혈관이 찢어지게 되는 질환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찢어진 혈관으로 인해서 심장을 싸고 있는 막 안에 혈액이 차면서 심장이 눌리면서 심장 정지가 유발이 되기도 합니다. 심정지가 되면 환자분들이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많고요.
또 이제 판막도 모양이 바뀌면서 역류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 찢어진 혈관들로 인해서 어떤 분지되는 혈관들이 막히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 이 혈관이 이제 찢어졌기 때문에 약해지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가면 혈관이 약해진 혈관들로 인해서 점점점 혈관들이 커지는 대동맥류 같은 질환으로도 발전을 하기도 합니다. 내막이 찢어지면서 진짜 혈관과 가짜 혈관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찢어진 부위가 상행대동맥에 있을 수도 있고 대동맥궁에도 있을 수 있고 하행대동맥에도 있을 수 있고요. 박리되면서 전장으로 다 찢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상행대동맥에만 찢어질 수도 있고 하행대동맥, 하행대동맥과 복부대동맥 이렇게 여러 형태로 이렇게 찢어질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게 대동맥 사진인데 CT 사진인데요.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선 같은 게 하나 보이잖아요. 혈관이 찢어지면서 진짜 혈관을 이렇게 쫙 잡으러 들고 가짜 혈관이 이렇게 쭉 커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혈류가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는데 이 가성 혈관으로 인해서 진짜 혈관이 이렇게 눌리게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머리 혈관이 막히거나 복부 쪽에 있는 혈관들이 막히게 되면 허혈성 증후 같은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혈류가 안 가게 되면 아까 말했던 뇌경색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고, 복부 쪽에 혈관이 막히게 되면 복부, 장이 썩거나 다리 혈관이 막히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상들을 보면 아까도 우리 뇌동맥류가 터질 때 굉장히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통증은 아주 극심한 가슴 내지는 등 통증 등의 통증을 호소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머리 쪽에 뇌경색이 오는 경우에 기절하거나 아까 심정지, 그 다음에 복통, 배가 아프시다는 분도 있고요. 장 쪽에 피가 잘 안 가게 되면 다리마비, 이런 무시무시한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빈도는 1년에 한 10만 명당 6명 정도 발생하는 걸로 돼 있고, 연세가 드시면서 좀 생기기도 합니다. 여자분보다는 남자분들이 많으시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아까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고혈압하고 담배, 흡연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특히 이제 혈압이 높아지면서 보통 찢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런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가족력, 유전적 원인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말판 증후군과 이엽성 대동맥 판막증 이런 게 있는데요. 자기 혈관 조직이 탄탄하지 않고 되게 이제 연하거나 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 병을 앓고 있는 대표적 농구 선수죠. 한기범 선수라고 키가 굉장히 큰 분, 다들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분도 심장 수술을 여러 번 받으셨고요. 대동맥에 관련된 병으로 인해서 심장 수술 여러 번 받으셨습니다. 키가 큰 원인도 조직이 약하기 때문에 키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혈관이 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엽성 대동맥 판막증인데요. 대동맥 판막, 대동맥에 나오는 입구 쪽에 이렇게 문짝이 하나 달려 있는데 보통은 3개의 이파리로 되어 있는데 입이 두 개로 되어 있는 환자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환자분들은 대동맥이 이렇게 뿔로 커져 있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에게서 아까 급성 대동맥 증후군이 발생할 확률이 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분류를 보면은 일단은 2주 이내는 급성, 아급성, 90일 이상은 만성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동맥 증후군을 타입별로 나누는데 아까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부위인 상행 대동맥을 침범한 경우를 타입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환자들 타입 B라고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상행 대동맥을 침범했을 때 아까 제가 심낭 압전이라든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환자분들이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A형과 B형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A형 환자의 경우에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B형 환자들의 경우에는 보통 약물 치료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하면 혈압 조절 이런 것들을 먼저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상행 대동맥을 침범한 경우를 A형,
하행 대동맥을 침범한 경우를 B형으로 나누고 있고요. 아까 박리증이 생기면서 허혈성 증후군 말씀드렸고, 가성 내강의 그러니까 가짜 혈관이 막 커지면서 진짜 혈관을 막 누르면서 분지되는 혈관들을 다 막게 되는 질환입니다. 합병증이고요. 그래서 가성 혈관이 이렇게 진짜 혈관을 막 누르면서 혈류를 막게 되는 거죠. 이 CT는 대동맥 박리증 환자분이신데요. 좌측 신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혔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보시면 여기 찢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쭉 찢어져 있고, 여기는 우측 신장이고 좌측 신장인데 신장에 조용히 안 되잖아요. 혈류가 막혀서 안 됐고, 이쪽으로 스텐트를 넣어서 해결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혈관이 찢어지면서 한쪽으로 혈류가 안 가는 허혈성 증후군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치료를 보면 아까 급성 대동맥 박리증이 A형의 경우에는 응급수술이 필요하고요. B형의 경우는 보통 혈압 조절 등의 이제 약물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복잡 B형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요. 복잡이라는 거는 혈압 조절이 안 되거나 아까처럼 그 허혈성 증후군이 나타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스텐트 그라프트, 인조혈관, 스텐트 시술 같은 거 그런 시술을 함으로써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내혈종이라는 병 아까 말씀드렸었고, 그거는 대동맥 벽에 있는 맥관동맥이라는 작은 혈관이 파열되면서 피떡이 생기는 겁니다. 혈관이 파열되면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부풀러 오르면서 피떡이 생기는 거고요. 대신에 얘는 혈관 전장이 다 찢어지는 건 아니고 일부 피떡들이 차게 되는 질환입니다. CT 영상에서 보면 이렇게 원형 혹은 초승달 모양의 음영이 보이면 이걸 보고 저희는 이제 병내 혈종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고, 얘는 박리증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대동맥 박리증에 준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궤양, 대동맥 벽에 궤양이 생기는 거고요. 이거는 동맥경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거고, 이게 마찬가지로 파열이나 박리증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어떨 때 치료하냐면 이 직경이 한 2cm 정도 되고 깊이가 10mm 정도 되는 병변에 대해서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동맥경화가 진행되면서 이렇게 구멍이 뻥 하고 나는 질환입니다. 보시면 이게 대동맥 벽인데요. 울퉁불퉁한 거 보이시나요? 대동맥 벽 안에가 동맥경화로 인해서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 거고요. 이렇게 움푹 파먹은 부위가 보입니다. 이런 게 깊고 넓고 한 병변에 대해서는 수술이나 스텐트, 인조혈관 삽입술 등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 경과를 보면 이 대동맥 박리증의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즉 1시간마다 사망률이 1%씩 증가하기 때문에 급성 A형 박리증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수술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일 내에 50%가 사망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질환입니다. 수술하지는 않으면 50% 이상 다 사망하십니다. 물론 살아계신 분도 계세요. 아주 드물게. B형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30일 내에 사망 확률 10% 정도까지 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일단은 급성의 경우 아니면은 혈압 조절, 고지혈증, 아까 막 스타틴 많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고지혈증 치료, 이게 주된 치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도 물론 이제 필요하면 하는 거고, 중재적 시술이라고 해서 가슴을 열지 않고 하는 스텐트 인조혈관 삽입술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텐트 인조혈관이라는 게 뭐냐면 철망으로 된 어떤 원통형 그런 기구에다가 천을 이렇게 덮은 겁니다. 혈관처럼 만들어 놓은 기구입니다. 그래서 대동맥류 이렇게 커진 병변에다가 스텐트 인조혈관을 넣어서 대동맥류를 치료하기도 하고, 흉부 쪽에도 마찬가지 이런 동맥류 병변들을 치료하는데요. 이러한 방법들도 치료 방법에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에는 일단 혈관을 찢어진 혈관들을 인조혈관, 이런 인조혈관으로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수술을 가슴을 열고, 가슴을 안 열고는 하기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급성 A형의 경우에는 가슴을 열고 인조혈관을 갈아줘야 됩니다. 머리로 가는 혈관들도 모두 다 교체해야 되는 수술도 있습니다. 물론 수술이 더 커지고 위험해질 수 있긴 하지만 다 가능한 수술입니다. 수술 장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급성 A형 대동맥 박리증 환자의 수술이고요. 대동맥이 쫙 다 찢어져 있습니다. 63세 여자 환자분이었고 아주 극심한 백페인으로 등의 통증을 호소하신 분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수술하기 위해서 이게 애과동맥을 노출시키는 거고, 좀 앞으로 밀어주세요. 이제 가슴을 열어서 심장을 노출하게 됩니다. 아이고, 이 정도까지. 보시면 이제 가슴을 열어서 심장을 노출시켰고요. 보시면은 이게 대동맥인데 멍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아까 보던 그 혈관 모양하고 다르게 멍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찢어져서. 그래서 이 혈관을 모두 인조혈관으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수술하는 방법까지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 아닌데, 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분의 체온을 약 한 25도까지 낮추고 머리로만 피를 주고 복부나 이 다리 쪽으로는 혈류가 안 가는 상태에서 수술하기 때문에 술적으로 조금 환자분들의 위험 부담이 높아지긴 하지만 다 가능한 수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찢어진 혈관들을 잘라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앞으로 좀 당겨 주실래요? 이 정도? 네, 이런 인조혈관을 가지고 찢어진 혈관들을 교환해주는 장면입니다. 지금은 위쪽으로 머리로 가는 혈관들을 이어주는 장면이고요. 자, 이쪽 한 요 정도 당겨주세요. 이제 심장에서 나오는 입구 부분을 이어주는 장면입니다. 입구 한 요 정도. 예. 아이고, 죄송. 조금만 뒤로 해주시네요. 예. 이제 수술 다 끝나서 이제 심장이 뛰는 거 보이시죠? 예. 다음은 이제 대동맥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맥류는 혈관이 이렇게 풍선처럼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아까도 나왔지만 뇌, 심장 어디든 우리 동맥이 있는 어디에든 다 생길 수 있는 병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 대동맥류 얼마만큼 커져야지 병이 되는지를 보면 보통 정상 혈관이 한 1.5배 정도 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보통 정상 대동맥의 크기는 한 2에서 3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동맥이 한 4.5cm보다 커지게 되면 대동맥 박리증이나 대동맥과 관련된 질환의 그 발생률이 엄청나게 많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한 대동맥류의 경우는 5.5cm가 넘어가게 되면 치료를 하게 되겠고요. 수술이나 아까 그 스텐트 인조혈관 삽입술 등의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증상들을 보면 대부분은 무증상입니다. 시한폭터처럼 증상이 없다가 엄청나게 커지면 이제 눌림에 의한 증상들이 먼저 생기게 되는데요. 목소리를 내는 신경에 눌리는 경우에는 신목소리, 그냥 목소리 잘 삼킴 곤란, 잘 넘어가지 않고 식도를 누르게 되면, 그다음에 폐를 누르게 되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유발될 수 있고요. 더 심해지면 폐하고 구멍이 나거나 식도하고 구멍이 나서 피를 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이제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이고요. 이런 경우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무증상으로 오시게 됩니다. 대동맥류는 군부, 상행대동맥, 하행대동맥 여러 군데 다 생길 수 있고요. 아까 이엽성 대동맥 판막에서 상행대동맥이 이렇게 커지는 병이 잘 생기고요. 보시면 이렇게 볼록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래서 대동맥 판막도 교체해주면서 상행대동맥까지 같이 인조혈관으로 교체해준 사진이고요. 보시면 여기도 대동맥 군부, 입구 쪽이 굉장히 볼록해서 커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대동맥 군부 쪽에도 커져 있는 병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도 군부를 인조혈관으로 다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대동맥궁에 생기는 이제 대동맥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좀 수술이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가슴을 열어서 이 뒤쪽까지 다 인조혈관으로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슴을 열고 또 왼쪽 가슴을 또 열어서 2번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가슴을 가로로 쫙 크게 열어가지고 한꺼번에 수술한 경우도 있는데요. 보기만 해도 어마무시하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수술도 어렵고 환자분들이 수술을 견디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하이브리드 대동맥 수술, 아까 앞에서도 나왔는데요. 저희도 하이브리드 대동맥 수술을 하는데요. 수술과 스텐트 인조혈관 삽입술을 같이 하는 겁니다. 수술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2번 수술하거나 크게 열지 않고도 고위험군, 특히 고령의 환자분들에서 수술의 합병증과 사망률을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수술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시술하고 수술을 같이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대동맥궁의 경우에는 앞쪽에는 다 이제 혈관을 갈고 뒤쪽에 남아 있는 병변은 스텐트 인조혈관 삽입술 등을 넣어서 치료하는 방법 등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들을 넣는데요. 이런 기구들이 국내에 들어온 거는 한 2년 정도 안 됐고요. 저희 병원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인조혈관, 머리로 갈 수 있는 혈관들까지 다 이어줄 수 있는 인조혈관이 있고, 뒤쪽으로는 스텐트 인조혈관이 달려 있어서 한 번에 이 수술을 하면서 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리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대동맥류가 아주 커져 있는 환자분인데요. 여기까지 좀 더. 그래서 이런 기구들을 좀 더 당겨주실래요? 넣으면서 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여기 뒤쪽에 수술 방법은 아까와 비슷하고요. 보시면 조금만 더 부탁드릴게요. 수술이 다 끝났고 심장이 잘 뛰고 있고, CT를 보면 이분은 수술할 중간에 이제 터졌고요, 일부. 다행히 수술이 잘 이루어져서 터졌던 부위가 잘 치료돼서 깨끗하게 자기 혈관처럼 모양을 띠게 되겠습니다. 이제 수술하지 않고 하는 방법들도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수술도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파열이 있는데요. 아까 뭐 이런 것도 뭐 비슷한 질환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텐트 삽입술로 가능한 치료 방법들이고요. 가슴하고 배 동시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슴하고 배를 열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수술이 굉장히 더 커지는데요. 이런 경우도 최근에는 이런 복부 쪽, 흉복부 쪽에 같이 있는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스텐트 삽입술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도입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병원에서도 국내에서 한 2개 내지 3개 병원에서 지금 시행이 되었었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우리 김장룡 교수님께서 한 케이스 하셨던 그런 기구입니다. 수술은 저희가 정규 수술의 경우에는 위험도가 한 1%에서 2%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응급으로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높아지긴 하는데요. 이러한 대동맥 수술들이 어느 정도는 안전하게 시행되어 줄 수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겠습니다. 보통은 수술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면 퇴원이 다 가능하십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